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난 왜 월 300만 원짜리 급여와 평범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고 나면 별 필요도 없는 온갖 쓰레기 더미에 둘러싸인 채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한 달 전에 산 최신형 아이폰이 주는 쾌감이 지금은 왜 온데간데 없어졌을까? 나는 소비가 주는 쾌감이 이렇게 짧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소비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 만약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하다고 믿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항상 신형 자동차와 유명 디자이너의 옷이 반짝거리고, 은행은 원래라면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물건을 할부라는 이름으로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려 해도 차가 없는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차가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았던 여자도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친구가 남자친구와 비싼 차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과거에는 소박하게 이루어졌던 결혼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평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호텔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화려하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화려하게라는 기준을 충족하려면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만큼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은 남들이 무시할 것 같으니 신축 아파트의 전세로 시작합니다. 전세금 대출받아서 이자는 은행에게, 대출금은 집주인에게 넘겨줍니다.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남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저 남들 하는 정도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과 은행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게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며 1분 1초마다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마케팅 부서 담당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사지 않으면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무능력자로 취급할 거라는 잠재의식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소비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며 결국 시스템을 지배하는 자들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정해진 대사와 행동만 반복하는 NPC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며 소비합니다. 당신의 버려진 미래 덕분에 기업은 물건을 팔고 은행은 대출 목표를 채우며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게임을 이어갑니다. 게임을 주관하는 자들은 당연하게도 게임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이 소비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 건강, 감정을 모두 바쳐 어렵게 얻은 그 월급을 당신이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대상에 소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의 정신력이 아무리 강해도 SNS를 통해, 배우자를 통해 열등감을 자극해서 결국 당신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거대한 매트릭스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소모품으로 역으로 소비됩니다. 그 결과 당신은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끊임없이 소비해야 하며 그 결과는 선택권 없는 삶과 불안정한 노후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주관하며 여러분의 생명력을 착취하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 둘씩 자신을 둘러싼 시스템이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주관자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엎어지고 주관자들은 더 이상 재미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소비를 멈추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사용하는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목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고 우량한 자산에서 나오는 자본소득으로 필요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재능과 추진력이 있다면 사업소득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업에 자신이 없다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사업소득이 됐든 노동소득이 됐든 최대한 적게 소비하고 최대한 많은 자산을 사 모으셔야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 하신다고요? 투자를 안 하니까 늘 돈이 없는 것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다고요? 도시락 싸서 다니고 인간관계 줄여서 투자금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어렵다고요? 주말에 배달 부업이라도 뛰어서 투자해야 합니다. 두쫑쿠 키링 이런 거 제발 사지 마시고 그 돈으로 투자에 보태야 합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목돈으로 우량 자산의 주인이 되고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딱 한 번만 궤도에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초반에 딱 한 번만 고생하면 남은 인생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당시 증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같이 인턴을 하던 친구들 중 연고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정작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친구는 월급을 받으면 100만 원짜리 패딩을 사서 입고 다니고 다른 친구는 매일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기느라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돈을 다루는 일에 최전방에 있는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돈에 대하여 이토록 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저는 23년 11월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자마자 75%를 미국 인덱스 ETF에 투자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월급의 75%를 전부 투자하고 있습니다. 성과급과 보너스도 받는 족족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1년 10개월 만인 25년 7월에 1억 원의 순자산을 달성했으며 26년 4월 현재 그 돈이 1억 7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였지만 전혀 힘들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쌓인 자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인생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주는 충만감은 명품 옷이나 외제차 따위가 주는 짧은 쾌감과는 정말이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게임의 주관자들이 짜놓은 판에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대신 시스템 밖으로 탈출하기 위한 저만의 게임을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시스템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소비를 멈추고 투자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